오늘 약간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전남이 최근에 3연승 중이었기 때문에 수원은 또 반면에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경기도 뭐 청주와의 경기, 그리고 뭐 안산과의 경기, 이런 경기들이 무승부에 가까웠던 경기였기 때문에 뭐 극장골 뭐 이런 걸로 이긴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약간 전남의 우세로 점쳐지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수원이 예상치 못하게 5대1 정말 큰 대승을 거뒀고요. 이번 시즌 수원이 5라운드까지 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훈 감독이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선언했지만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리그에선 5골 넣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5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오늘 경기가 염기훈 감독이 추구하는 그 공격적인 축구보다는 약간은 내려선 다음에 끊어내고 역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축구를 했을 때 오히려 다득점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염기훈 감독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전반전만 보면 지난 경기들과 비슷했어요. 수원이 똑같죠. 뭐 왼쪽에 있는 손석용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박대원이 올라오고 3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중앙 지역에 4명의 선수를 두면서 안쪽에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겠다. 그리고 김주찬과 박대원이 측면을 넓게 쓰겠다. 이러한 형태였는데 요 안쪽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그 전남이 3백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공격형 미드필더를 2명 정도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3백의 오른쪽 왼쪽 수비수를 활용해서 올라가서 이 공간을 압박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4명의 선수를 두지만 요 4명의 선수를 모두 한 명씩 붙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전남도 수원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오늘 5백을 쓰면서 요 수원 삼성의 공격 루트를 막는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반전에는 약간 수원 삼성이 경기가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수원 삼성이 좀 안 좋았던 건 공격적인 전형만 만들고 공격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때 미스가 많이 나와요, 서로.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수원 삼성이 중원에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번에는 퉁가라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 있는 김주찬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김주찬은 멈춰서 있는데 퉁가라는 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손발이 좀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말 어이없이 전남에게 볼을 이제 넘겨주는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오히려 오늘 경기 전남이 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있다가 수원이 미스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역습을 전개했고, 그리고 이제 전남의 오늘 뭐 공격적인 포인트는 좀 단순하지만 이런 형태였어요. 수원이 올라왔을 때 한 번에 붙여놓는다. 수원 삼성이 약간 어설프게 올라왔을 때 전남이 볼을 잡자마자 앞쪽으로 선수들이 많이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가는 선수 쪽으로 볼을 붙여줘요. 이런 상황에서 수원이 사실은 간격 유지도 안 되고 약간 수비가 우왕좌왕하면서 먹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앞으로 볼이 전개됐는데 전남의 선수들이 달려가는 숫자가 수원의 수비 숫자랑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앞으로 넘어온 볼이 뒤로 흐르면서 여기서도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뻔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전남이 득점과 가까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 장면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었는데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 그리고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버텨준 다음에 발비디아가 측면에서 들어오면서 요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발비디아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슈팅이 굴절이 되면서 골망을 흔들었죠. 근데 이게 오프사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이제 오프사이드다 아니다 뭐 얘기가 뭐 많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선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때 발비디아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어요. 요 패스가 나오는 장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볼을 터치를 해야 이 발비디아의 오프사이드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볼 터치를 기준으로 오프사이드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볼을 받기도 전에 발비디아가 수원의 수비수 이시영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견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모습이 오프사이드. 요게 이제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에 얼마나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심판의 주관인데 발비디아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요. 근데 앞쪽에서 박태용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볼을 잡기 전에 이시영 선수가 발비디아가 없었다면 달려들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발비디아가 여기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박태용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걸 오프사이드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뭐 달라질 여지도 어느 정도 있지만 경기에 관여를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저기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게 오히려 잘 봤던 판정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들고, 일단은 저런 이제 흐름을 흘러가면서 전반전에는 오히려 수원이 되게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최근에 안 좋았던 그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뻔했는데, 염기훈 감독도 오늘 경기만큼은 약간 그래도 경험치가 쌓였는지 후반전에 수비 라인을 보다 내립니다. 오늘 수원 삼성이 후반전에는 좀 내렸어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오히려 수비를 하다가 전남이 올라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역으로 이제 역습을 노리는 거죠. 전남이 공격을 위해서 올라올 때 볼을 끊어내면 스피드가 빠른 김주찬, 손석용, 퉁가라 이런 선수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을 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뮬리치 대신에 김현, 그리고 퉁가라 대신에 이제 카즈키, 요 이제 교체가 또 중요했죠. 왜냐면 김현이, 그러니까 뮬리치가 하지 못했던 게 앞쪽에서 싸워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역습으로 나갈 때 김현이 앞쪽에서 버텨주니까, 버텨준 다음에 김현이 버티고 있는 동안 김주찬, 손석용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고, 김현이 볼을 떨어뜨려주면 이제 카즈키 같은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역습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주찬, 손석용 요런 이제 그 빠른 자원들이 넓은 공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반전에 수원 삼성이 이제 염기훈 감독이 늘상 했었던 뭐 만들어가는 축구 이런 것보다 더 시원시원하게 공간을 쓰면서 선수들의 공격성이 더 잘 발휘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기훈 감독이 후반전에 본인이 선언했던 공격 축구는 아니었지만 공격 축구를 약간은 포기하고 역습으로 가니까 오히려 득점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뭐 세트피스에서 2골 나왔지만 그 세트피스도 역습으로 나가다가 반칙을 당해서 세트피스가 나온 거였고, 그리고 역습으로 나온 득점 장면도 2개나 되죠. 이제 후반전에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수원 삼성이 약간 라인을 내리고 있다가 전남이 만들어가는 패턴이 전남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조금 지키다가 전남이 어설프게 가운데로 들어올 때 끊어내자마자 빠른 역습. 근데 이제 뛰어나가는 선수가 김주찬, 손석용 이런 빠른 선수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끊어내자마자 김주찬이 뛰고 뛰어들어가는 김주찬에게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김주찬이 넓은 공간으로 계속 이제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게 김주찬 선수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밀고 들어가서 퉁가라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오는 박대원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넣어주면서 여기서 박대원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 장면도 보시면 수원이 수비를 하다가 걷어냅니다. 걷어내면 앞쪽에 있었던 김현, 이제 뮬리치가 아니라 김현, 이게 또 중요하죠. 김현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요. 훨씬 더 뮬리치가 헤더라던가 버티는 플레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김현 선수를 활용해서 김현이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원은 역습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전진우 선수도 오히려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염기훈 감독이 뭐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축구 이런 거 할 때 전진우 선수가 별로였거든요. 근데 공간이 많이 나니까 전진우의 강점, 치고 달릴 수 있는 공간이 나왔을 때 치고 달린다, 이게 나오면서 오히려 전진우 선수가 역습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 갑니다. 요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게 축구라는 게 그 무조건 공격 축구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좀 증명이 된 거죠. 염기훈 감독도 본인의 이제 이상은 있겠지만 본인이 만들어가는 축구를 잘 구성을 못하겠다면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하게 역습으로 나간다,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그냥 공간으로 넣어주고 스피드 경합을 시킨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제 강팀이 이제 아무래도 수원 삼성이 K리그 2에서는 스쿼드가 좋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원 삼성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잘 못하지만 다른 팀들도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매끄럽지 못해요. 웬만해서는 약간 투박하고 만들어가다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2부 리그를 보면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 삼성이 강팀이지만 약간 내려앉으면서 상대팀의 어설픈 빌드업과 공격 패턴 이런 것들을 기다렸다가 역습으로 나간다. 물론 이것도 이제 상대팀들이 아니 수원 삼성이 내려앉으면 우리는 역습이 이제 두려우니까 만들어가는 거 안 할래, 뻥뻥 찰래,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뭐 분석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염기훈 감독이 내렸던 조금은 수비적인 축구, 이게 염기훈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라던가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걸 생각하면 훨씬 더 나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확실히 김현 선수가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데, 뭐 아까 그 역습 장면도 그렇고 뻥 찼을 때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선수가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김현 선수가 여기서도 볼을 딱 떨어뜨려주면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넘어갑니다. 이게 중요했죠. 그리고 떨어뜨려줬을 때 세컨볼을 받는 선수가 카즈키였고, 카즈키가 당연히
2부 리그에서는 볼을 지켜내는데 뭐 축구 도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이종성이 탈압박을 성공했고 반대편에 뛰어가는 이시영,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탈압박에 성공하면서 반대편에서 이시영이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 이 장면도 보시면 김현 선수의 머리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떨어뜨려주는 플레이가 있고 없고 버텨주는 플레이가 있고 없고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아마 뮬리치가 김현 선수에게 당분간 또 밀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만 봐도 수원 삼성이 다른 그 팀들에 비해 분명히 스쿼드는 좋아요. 선수 개개인의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힘들다면 선수 개개인의 이제 뭐랄까 개인 역량에 조금은 더 의존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조금은 더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나온다면 그게 오히려 수원 삼성이 2부 리그에서 살아남고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패턴을 수원 삼성도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팀이 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스쿼드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끌어들였다가 나가는 그런 유연한 플레이도 필요하다라는 걸 잘 인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